한국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독보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겨울철의 대표 간식이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붕어빵은 어떠신지요? 저는 겨울이면은 거리 곳곳에 붕어빵 장사가 꽤 많아서 즐겨 사 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붕어빵 장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 사서 그냥 이 자리에서 먹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붕어빵 파는 곳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에 붕세권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붕세권. 붕어빵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지역. 보통 우리가 지하철이 가깝다 하면 역세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붕어빵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붕세권이란 신조어까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붕세권 지도를 보거나 붕세권 앱을 보면은 어디에서 붕어빵을 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늘은 이 붕세권 지도를 보고요. 붕어빵을 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 그래서 동요 붕어빵을 준비했습니다. 최영경이 노래합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예. 팥 들어간 붕어빵 좋아합니다. 네. 사실 날씨가 아주 추우면 이 따끈따끈한 게 그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BS 요 앞에 IBC 건물 앞에도 붕어빵 차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못 보셨군요. 맨날 운전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나가면서 하나 사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아주 장애인 부부가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원어치 하면 손가락 2개 딱 펴면서 돈을 드리면 딱 포장해서 주곤 하시는데 몇 년째 요 앞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셔가지고 겨울이면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동네에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있어요. 딱 겨울 되면 이분이 이제 붕어빵을 파는데 네. 붕어빵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봐봤으니까 그쵸. 겨울 되면 이 사람이 언제 나오나. 네, 사람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번 지나치는데 퇴근 무렵이면은 꼭 계셨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 출근 때는 있었는데 어디가 혹시 아픈 건 아니신가? 그렇죠. 이런 괜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게 괜하게 되고. 이제 사실 잘 알지도 잘 모르지만 네네. 걱정되게 되고 오늘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안 보이시길래 오늘은 가지고 오신 재료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빨리 떨어져서 일찍 들어가셨나 보다. 그럴 수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 하나를 이렇게 서로 인연을 맺어서 사 먹어도 그게 또 참 따뜻한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나 관계까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빵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붕어빵을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많이 사 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저분이 연세 더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는데 애가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쭉 봐오다 보니까 엄마 저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사 먹던 그 붕어빵을 하신 분인데 원래는 어떻다 얘가 이제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렇게 됐나? 6, 7년 됐네. 그러네요. 세월이라는 게 쭉 지나가면서 붕어빵에 대한 우리 투어까지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붕어빵 하니까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어지네요. 중국에도 혹시 이런 붕어빵이라는 게 있습니까? 붕어빵하고 유사한 중국 그 간식은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나와 계셨던 그 동포분들이 중국 가면 이제 동포분들과 또 한인타운 같은 곳에서 아예 한국에 있는 붕어빵을 이 중국에 가서 간식 만들어 파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붕어빵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 웰빙 간식 이렇게 해서 붕어빵도 있고 또 땅콩빵 같은 땅콩빵. 것도 있고 또 이제 호두 과자
아, 호두과자. 저는 이제 제자 네네. 중에서 호두과자를 한국 웰빙 간식해서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러셨어요? 호두과자를 네. 해서 작게 포장해서 선물용으로도 하고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이제 사 먹고 뭐 조선족 분들이 사 먹다가 이제 주위 한족 분들도 입맛이 좋아서 오는데 살짝 개량했죠. 안에 네. 초콜릿 넣는 호두과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를 호두과자에 그렇군요. 같이 좀 첨부해서 하니까 저도 이제 포럼 할 때는 우리 학생이 창업했으니까 그거를 간식으로 네네. 선물로 이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래서 한국 음식 하면 그냥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와닿기도 하고 또 드라마에서 저희가 좀 자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여기 있던 분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국 분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명을 하는 중국 분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한국에는 간식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겨울철이면 아무래도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맛있죠. 근데 너무 뜨거워서 가끔 이렇게 입술을 댈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중국 팥 같은 때문에. 경우에는 네. 붕어빵을 겨울철에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 그냥 1년 4계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겨울에 붕어빵에 대한 의미인데 중국은 한국의 웰빙 간식 드라마에서 친구들이 이제 특별히 고등학생 붕어빵 먹고 떡꼬치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그냥 1년 내내 판매를 하는 거죠. 네. 떡볶이도 좀 역수출을 하면 어떨까 너무 많아요. 하네요. 떡볶이는 이미 너무 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첫 번째 먹고 싶은 게 김밥하고 떡볶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묵 뜨끈뜨끈한 네. 국물까지 곁들이면 맞아요. 이거는 이미 거의 웬만한 지역에 다 한국식 벌써 떡볶이. 가 있군요. 네, 벌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발 늦는 거 보니까 사업할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붕세권이란 그 단어가 생길 정도로 어떤 붕어빵에 대한 추억도 많아서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앱도 있다고 그래요. 그 앱을 설치하고 나면 내 집 주위에 어디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지가 딱 뜬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건 네.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앱도 한번 깔아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다양한 붕어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행복우체통에는 또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용정시 최서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란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이 어느 일요일 나는 엄마랑 동생이랑 연길 만달광장에 가서 즐겁게 보냈다. 우리는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연길로 떠났다. 오랜만에 만달광장으로 가게 되는 나는 들뜬 마음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반시간 전 넘게 달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주말인지라 만달광장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는 놀이기구가 있는 2층으로 갔다. 역시나 어린이들로 꽉 찬 놀이공간이었다. 나와 동생은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놀기로 하였다. 엄마는 그저 한켠에서 우리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인형 뽑기를 했다. 정말 가지고 싶은 인형이 있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엄마가 하나 뽑아줘 볼까? 엄마는 내가 인형을 뽑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나 보다. 정말요? 너무나 또 신난 나는 얼른 엄마더러 뽑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속으로 엄마가 과연 인형을 뽑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자, 하나 뽑았다. 어느새 엄마는 깜찍한 인형 하나를 뽑아주는 것이었다. 우와, 엄마 정말 잘한다. 어떻게 했어? 몇 번을 해도 실패한 나는 단번에 인형을 뽑는 엄마가 신기하기만 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찬찬히 하면 돼. 나는 엄마가 뽑아준 인형을 품에 안고 너무 좋아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시간쯤 놀고 나니 벌써 12시가 거의 되었다. 우리는 배가 고파 3층으로 갔다. 3층에는 줄지어선 맛집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우리는 비빔밥을 먹기로 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1시도 훌쩍 넘었다. 오후에 학원에 가야 했기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령정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오랜만에 신나게 놀고 또 맛있는 것까지 먹고 나니 기분은 실로 하늘 나는 것만 같았다. 이후에도 주말이면 가끔 동생이랑 엄마랑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네. 제일 신나는 시간이죠. 네, 맞아요. 가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껏 뛰어놀고. 네. 이렇게 좀 신나게 놀아야 또 공부할 맛도 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매일마다 반복적인 공부를 사실 네. 이 나이 때는 공부가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은 몇 년이면 된다 이러는데 사실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네. 다음날 같은 건데 중간에 이제 공부가 아닌 같이 가족끼리 즐겁게 노는 걸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엄마가 인형을 잘 뽑는다고도 네. 너무 놀랐네요. 저는 하나도 안 뽑히던데요. 저도 한 번도 못 뽑아봤습니다. 네. 이 뽑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네. 성인들도 남자들도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는데. 거의 다 올라왔다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천천히 하면 돼 하는 사람이 사실 옆에서 얘기하면 가끔 들으면서도 안 되는데 짜증날 때가 있는데 엄마는 워낙 많이 뽑으셨던 경험이 있었는가 봅니다. 네, 이 만달 광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어떤 놀이기구도 있고 막 이런 데입니까? 네. 그 연길시에 사는 사람들도 보통 이제 그 주말 되면 네. 연길은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주 이제 모여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네. 아이들끼리 놀 수 있는 또 그런 놀이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뭐 이제 시간이 될 때 부모님 따라서 연길로 많이 오는 거죠. 네. 이제 용정에 살고 있는 우리 네. 서영이가 엄마랑 이제 같이 이제 만달광장으로 놀러 간 거네요. 네. 왜냐하면 어른한테는 30분 그 택시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네. 사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주 올 수 있는 맞아요. 거 시간 아니거든요.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학원에 가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왔다는 거는 네. 사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했을 때 간 건가 같아요. 예. 중국은 네. 이미 그 굉장히 좀 민감한 지역은 좀 아예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그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네. 맨날 그 봉쇄가 되거나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른도 참 지치기 쉽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도 힘들지만 어른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애 한 명도 힘든데 두 명까지. 그래서 엄마도 그날 아마 신나게 네. 좀 재미있게 네. 즐겁게 지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상의 것들을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서 뭐 지금 백신을 곳곳에서 맞기 시작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안 끼는 그 시간이 그거를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방송할 때도 스튜디오에 투명 칸막이 전부 세워놓고 그리고 마스크 끼고 그리고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조금만 더 조심하셔서 건강한 마스크 그냥 확 벗고 마음대로 막 떠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 들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엄정화가 노래합니다. 페스티벌.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이 편지 손님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남인순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조카를 자랑하고 싶다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나에게는 듬직하면서도 잘생기고 마음씨도 엄청 착한 조카가 있다. 심성이 각별히 올바르고 남을 위하는 데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언제나 의리를 지키는 남아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조카이다. 내가 특별히 조카를 이뻐하는 것은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효도를 잘해서 연신 감탄이 나왔던 까닭이다. 지난해 8월 85세 된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앓던 지병인 풍습성 관절염이 재발돼서 모진 고통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곁에서 묵묵히 시중을 들면서 할머니를 병원에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 할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27세의 한창 나이에 할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착실하게 시중드는 기특한 행동에 한 병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마저 모두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세심하고 깐깐하게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에 극찬을 보내기도 했단다. 고모인 나로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로 비행기 길이 막혀서 엄마의 병간호를 못하는 마음 한없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귀엽고 듬직하고 효도심이 강한 조카가 곁에 있음으로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맛난 음식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보내드리고 할머니가 반가워하시는 거면 몰래 그릇에 놓아드리곤 한다. 올바른 것을 보고 자란 조카여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좋은 심성의 소유자였다. 아마 조카가 6살 때로 기억이 된다. 우리 삼형제가 설을 쇠러 부모님 집에 갔었는데 금음날 저녁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집에 오실 때 신발이 젖는다고 그 조그만 손에 빗자루를 들고 아침 일찍부터 자기 집과 할머니 집까지의 길을 말끔히 쓸며 오지 않았던가.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빗자루를 든 손은 꽁꽁 얼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챙기는 그 정성, 그 마음에 우리는 그만 탄복하고 말았다. 지금도 할머니의 심부름을 한 번의 군소리도 없이 도맡아 잘하고 있다. 할머니의 듬직한 후비군으로 정말 손색이 없다. 나는 이런 조카가 있어서 항상 자호감을 느끼고 있고 효도가 각박한 현실 사회에서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씨를 가진 조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니 이런 자식도 네. 이런 자식들 사실 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죠. 네. 그것도 보통 이제 할머니면 자식들이 한 50대 이상, 그쵸. 네, 60대 이러면 뭐 많은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27세 나이면 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군대 갔다 오면 27세 나이 애들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네. 대소변을 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남자아이가 세상에. 네. 이 집은 어머니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겠습니다. 네. 보통 병간호를 하는 일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또 누워 계신 분의 대소변까지 다 이렇게 손봐드려야 되는 일이라면은 정말 쉽지 젊은 않습니다. 친구는 참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병간호 하신 분들 보면 같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맨날 아픈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같이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네. 그 아픔을 같이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옆에서 효도를 하면서 네. 하는 걸 보면 옆에 그 환자분들은 엄청 우려할 것 같아요. 네. 아니, 할머니가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 하셔서 아플 때 업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효도비를 하나 세상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네. 쭉 그 한국의 유적지 보면 네네네. 그 며느리 효도비, 자식들 그렇죠. 효도비, 조선시대에 네. 하는 효도비를 많이 보거든요. 홍살문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념비처럼 네. 돌 비석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만드는데 현대도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네. 이렇게 알려줘야죠. 저는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할머니를 모셔서 병간호하면서 돌아가시는 거는 이렇게 봐서 어머님 연세는 그때는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힘들어 하시거든요. 대소변 할 때는. 그런데 27세 나이, 진짜 본받아 봐야죠. 내가 과연 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근데 되고. 어찌 생각하면은 이 주인공인 조카분이 천성적으로 그렇죠. 참 착한 마음씨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심성을 타고났나 봐요. 아까 6살 때 하던 거 보고 그러니까요. 어머, 깜짝 6 놀랐습니다. 예, 6살 나이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쓰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가지고 빗자루를 든 손이 꽁꽁 얼어 있었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다가 혹시라도 신발 젖어서 미끄러지거나 하실까봐 예. 그 길에 눈을 쭉 쓸고 있는 그 어린 그 조카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편지를 보내오신 남인순 씨 지금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또 지극정성하게 이 조카를 네. 사랑했고 그렇죠. 또 이 부모님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그 이모를 포함해서 좀 남다르죠. 가정 자체가. 그렇죠. 가정 자체가 네. 원래도 이렇게 많이 배려하는 걸 애가 보고 자라니까 자기가 따라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부모님이 효도를 해야 그대로 그렇죠. 보고 배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대화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지. 뭐 드라마에 나오는 오는 것도 귀찮고 이런 얘기하면 나 나가서 눈 썰겠어요. 네. 네. 보통 보면은 지금도 그 대가족이 함께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부모님하고 자녀 한 둘, 셋 이렇게 같이 사시는 댁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또 따뜻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셔서 그런지 아이들이 식탁에서 다 식사를 하는데 진짜 좋은 반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셔야 되는 반찬 같은 거를 가까이 놔드리는 초등학생들인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정말 저도 이제 그런 가족을 만나기 쉽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그 유교문화 쪽으로 이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90세 분들 중에서 4대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정말 그 집 가면 내가 이제 상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 사실 연세가 있으시면 요즘 아이들은 막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그다음 그 밑에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이 또 자식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집안 자체가 평온하는 네네. 그냥 아까 얘기하는 기본적인 심성도 좋지만 가정 분위기 자체가 그냥 따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한 3대 정도가 같이 사는 대가족은 맞아요. 참 좋은 우리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3대, 4대까지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하신 거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자주 찾아뵙는 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정말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차피 부부가 또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굳이 어머님 댁에 아이를 맡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도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시대는 함께 사는 거가 당연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 핵가족 시대 뭐 서로 이제 존중하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서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친구 조카 하는 행동 보니까 아마 옛날에도 가까이 살고
또 그렇죠. 자주 뵀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하게 사랑을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왜 보통 그 가족들이 동네에서 같이 예,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할머니한테 잠깐 가서 뭐 간장 가지고 하면 뛰어갔다 올 수 있고 떡을 좀 갖다 드려 하면 뛰어갔다 올 수 있고 예, 그런 거리였잖아요. 그랬던 거리였는데 요즘은 참 너무 바쁘게 살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네. 남인순 씨의 글을 보면서 그 어린 6살짜리 조카의 효심이 이렇게 27가지도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른정이 불러주는 소중한 사람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지역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국 요녕성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시명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중국 요녕성 요양에서 윷놀이 시합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뭐냐 걸이다 걸, 더다 더, 따라 잡아 우리 편 잘한다. 일전 환성과 응원 속에서 려양시 아리랑 장거팀 성원들은 려양시 저순족 학교에서 윷놀이 시합으로 성구 영신 행사를 펼쳤습니다. 려양시 저순족 려니회 리동화 회장, 려양시 저순족 기업가협회 리림 회장 및 려양시 저순족 학교 지도부 성원들도 이날 아리랑 장거팀 성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아리랑 장거팀 황인수 팀장은 인사말에 이어 학교에서 이번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새해에 더욱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려양시 저순족 학교 김성철 교장은 새해에도 아리랑 장거팀이 계속 학교의 여러 행사에서 정체론 공연을 선보이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림 회장은 려양시 저순족 련의회와 려양시 저순족 기업가협회를 대표하여 장거팀의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려양시 저순족 학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윷놀이 즐기는 모습 소식으로 들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윷놀이 시합이 우리 그 고국에서 하는 기존의 그런 모습과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저순족들은 윷놀이를 즐겨 놉니다. 일반적으로 설날이나 38분유절, 단오 명절, 추석 명절 등 중요한 명절이 되면 모여서 윷놀이를 즐기는데요. 주로 화합을 다지는 목적으로 진행합니다. 장거팀 30여 명 성원들은 4개의 절을 모아 이날 윷놀이 시합을 진행했는데요. 2시간 가까이 흥겨운 시간 끝에 우승과 준우승을 가려냈습니다. 이어서 장거팀은 사물놀이 한마당을 펼쳤고 참석자들도 노래와 춤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네, 오늘 요녕성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러시아 사할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조선현 화백님이 있거든요. 사할린의 조선현 화백은 지난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해갑을 맞이했고 지난 연말에는 나의 세계, 나의 세대란 전시회를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5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풍경화에 대해서 조성현 작가는 사할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자연이 아주 아름다운 웰리칸 꽃, 예스타피아 꽃, 시카탄 섬의 풍경 등은 밝은 색깔로 자연의 멋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백은 자주 쿠링 섬들을 답사하여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여러 초상화도 소개되었는데 주로 찬작을 하는 인물들이 초상화입니다. 작곡가 세르게이 베르비츠키, 화백 유리 메첼스키, 시인 세르게이 따라카노 등 영감을 주는 얼굴들입니다. 네, 사할린이 풍경 그리고 사람들을 화폭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행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국내외 여행을 좋아하는 조성현 화백은 이번 전시회에 한국, 일본, 유럽 여행으로 몇몇 작품들을 시리즈로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 5월에 김포 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 전시회로 방문했던 한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성현 화가와 주명수 화백님이 자신의 작품 50여 점을 한국 김포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앞서 이 두 작가들의 작품은 경기도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전 조성현 화백에 한 번 한국에서 전시했으면 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할린 예술전문대학 교수로서 활동한 지 거의 30년, 28년이 넘는데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사할린의 조성현 화백입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여러분들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러시아 화가동맹원 조성용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디자인과 학장님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난 전시회에서 5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해서 아름다운 풍경과 또 인물화를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김포문화재단 주최로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 전시회를 한국에서도 여셨다고 하네요. 조성용 화백이 꼭 한번 한국에서 전시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다 많은 교류가 고국과 사할린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우리 성이는 혼자서도 잘 노네. 엄마도 같이 놀아요. 그럴까? 야호! 그렇게 좋아. 그럼요. 저랑 자동차 놀이에요. 엄마 자동차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너처럼 붕붕 이렇게 하면 돼? 네. 저랑 자동차 시합해요. 자동차에다 짐도 싣고요. 뭘 싣지? 엄마가 좋아하는 거 싫어요. 난 이거 싫어야지. 그거 어디서 났어? 저기. 그걸 가져오면 어떡해. 엄마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랬지? 저기 떨어져 있어서 가져온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고? 네. 잘못했어요.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뭔데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걸어놓은 거야. 이걸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온대.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걸어놓은 거야. 네,
다시는 안 갖고 놀게요. 괜찮아. 근데 그럼 이제 복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없어도 돼. 엄마한테는 우리 성희가 복덩인걸? 엄마. 엄마가 복 들어오라고 걸어놓은 이것을 아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았네요. 그러게요. 아들 나이에는 이걸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부엌이나 안방, 마루 같은 곳의 벽에다가 걸어놓는 조리를 말하는데요. 새해에 이것을 걸어놓는 이유는 그의 복을 이것으로 이뤄서 얻는다. 이런 뜻에서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쌀을 이는 도구인데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것을 엮어서 이것을 만드는데요. 정초에 새로 장만하는 이것을 특별히 복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쌀을 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대나무를 엮은 틈새가 눈이 많은 것으로 여겨서 광명을 통해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쌀을 이는 도구인데요. 음력 정월 초하루가 되면 새벽에 부엌이나 안방, 마루 같은 곳에 벽에다가 이것을 걸어놓습니다. 이걸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복권, 2번 복조리, 3번 복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김성희, 김희안이었습니다. 네, 섣달 금음 자정이 지나면은 이것 장수들이 이것을 사라고 외치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앞다퉈서 이것을 샀는데요. 이것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 값은 깎지도 물리지도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수량만큼의 이것을 사서 실을 담기도 하고요. 또 성냥, 엿 같은 것을 담아서 문 위 혹은 벽 같은 곳에 걸어두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래 살고요. 복을 받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희 할머니께서도 새해가 되면은 꼭 이걸 사서 걸어두곤 하셨었네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동포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새해가 되면 아직도 이걸 사서 벽에 걸어 놓으시나요? 이것에 얽힌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연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찾으셨겠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려인들이 고려극장에서 우리의 연극 공연도 보고 또 그 대사로 우리말을 배우기도 하고 연극에 나오는 노래를 가장 많이 따라 부르면서 우리말 공부하는 데도 참 유익한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데 노래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 노래를 직접 쓰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공부도 되고 또 아주 마음의 위로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그 요성기, 지금 이야기하면 녹음기죠. 그 녹음기가 있지도 않고 이런 우리가 배우는데 도와줄 이런 그 현대적인 기기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노래가 특히 고려극장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행을 시킨다 하면 누구나 그 노래를 듣고 노트에 필사를 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고려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부르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빌려서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죠.
고려인 노래들이 간단한 것들은 필사 않고도 배울 수 있지만은, 네. 가령 어떤 가요들, 예를 들어서 장안몽이나 또는 그 외에, 청도공원이나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들은, 심지어는 30절이 넘고 40절이 다 돼가는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네. 이런 노래들은 방법이 없죠. 필사해서 부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려인들이 열심히 필사해서 부르고 하면서 노래를 널리 보급하고 또 익히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그때 필사한 노래 악보, 가사 적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는 있을까요? 남아 있는데, 강제 이주 이전 것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 이주 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폐기하고 버리고 이렇게 못 많았기 때문에, 네. 그건 구하기 어려운데, 강제 이주 이후에, 네네. 이후에는 이 필사해온 자료들이 시대별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부분은 노래 가사만 필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악보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노래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고려인들이 그 필사해 놓은 그 자료들 시대별로 모으면 우리 고려인의 구정가요사, 고려인의 가요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필사본은 고려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1990년대까지 이렇게 꾸준히 필사를 해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가장 많이, 물론 널리 부르는 노래가 가장 많이 필사됐죠. 네. 1933년에 1세대 극작가 연성룡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시를 활랄 뿌려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고려인들에게 가장 널리, 가장 오랜 시기에 이렇게 거쳐서 사랑을 받으며 불린 노래로 이 노래에서 파생된 변종 노래들도 많습니다. 시를 활활 뿌려라, 그 외에 또 파종의 노래, 또 아주 해학적이고 즐거운 쌍둥아들, 그리고 우리말 모국어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배열된 자연의 군악, 이런 노래들이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간도토벌가처럼 1920년대 그 일제의 그 토벌로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슬픔에 잠겨서 부르던 그런 노래들, 그런 네. 여러 가지 노래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가요를 근데 왜 그 당시에 창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게 좀 그렇지요. 원래 찬가는 구한말에 들어온 그 서양의 찬미가나 그 서양 음악에 우리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찬가라고 불렀죠. 그런데 고려인들은 아마 그것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말 가요 자체를 찬가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인들은 찬가도 되게 고려 찬가라고 이렇게 고려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나 북한에서 들어온 노래와 구분되는 고려인만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더 넓은 의미로는 외국말이 아닌 우리말로 부르는 노래라 해서 고려 찬가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 강제 이주당하던 시절이라서 고려극장이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또 우리말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강제이주 이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네. 강제이주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연해주에 380여 개 됐던 우리, 고려인들 학교, 모국어 학교가 강제이주 돼가지고는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네. 모국어를 배울 데가 없어지죠. 또 하나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제한돼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이렇게 고립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그 고려인들을 찾아다닌 게 고려극장입니다. 극장은 그 고립되어 있는 고려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가요, 우리 연극을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이 거기서 우리말, 우리 문화를 접하고 배웠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배웠기 때문에 이 우리 고려인들의 마음에 가장 이렇게 크게 오래도록 각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화를 접하고 노래를 배우면서 혹시 고려인들이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직접 부른 노래는 없을까요? 직접 부른 노래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도 1935년
9월 6일에 춘향전을 연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 논의를 거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대 음악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 음악가들이 많은 우리 가요를 창작을 합니다. 이 가요 창작은 1960년대까지 굉장히 왕성하게 이어져 왔고 그 뒤로도 좀 덜하긴 하지만 창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노래들이 우리 고려인들에게 불리고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연속령의 씨를 활로할 뿌려라. 그리고 김빅도르가 작곡한 1945년에 나온 기쁜 날.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노래들이 그때 창작돼서 지금도 고려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노래를 직접 만들기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든 노래로 창작극 같은 것은 안 했을까요? 이제 노래로 창작극을 한 경우라기보다는 네. 연극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연극을 만들면 극작가가 연극을 만들면서 필요한 이 가요 같은 개념을 집어넣으면 네. 이제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노래를 곁들여서 이렇게 부르는 형식으로 노래를 만들어 왔지요. 또 물론 그거 외에 개별적으로 노래도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그것은 극장에서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널리 유행이 됐던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요 많이들 부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이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면 카자흐인들은 잔치 내내 말만 하고 러시아인들은 춤만 추고 고려인들은 노래만 부른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려인들은 참 노래를 좋아하고 잔치나 모든 흥이 무르익는 노래를 불렀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세대 차이가 있죠. 1세대 어르신들은 우리 옛날 가요들을 부르지만 네.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 러시아 노래나 다른 노래 부르지만 또 1990년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한국의 한류, K-팝 영향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또 우리말 현대 가요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 민족이 유난히 또 노래와 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우리말 노래도 함께 부르면서 즐기는데, 요즘 고려인 4세, 5세까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K-팝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고려인들 잔치 같은 거 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심지어 고려인뿐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한테도 유행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민족 젊은이들도 네. 우리말로 가요를 부르고 이 강남스타일 춤도 추고 네. K-팝 이걸 스스럼 없이 자랑할 정도로 우리 한류가 이렇게 정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많은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 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훈아가 불러주는 고향역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